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오늘 264번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300번까지인데 굉장히 많죠? 300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나? 9월 초잖아요. 9월 4일인가요,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거 수업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무리를 조금 해서 무리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저한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도 감사함이 있는데 여러분 환절기는 아니죠. 한여름인데 그죠? 근데 이번 여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나 아니면은 제가 어, 그 화이자 백신을 6월 달에 맞았거든요. 근데 6월 15일에인가 맞았는데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몸이 좀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그거 맞은 지 한 2주 정도 되니까 몸이 좀 약간 으슬으슬하고 이게 좀 몸살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기 몸살 기운이랄까요? 재채기도 계속하고 하니까 이건 뭐 백신의 영향인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몸살기가 오는데 아니면 제 건강이 그냥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환절기래 이 일교차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이게 좀 근데 열 재면 또 열은 하나도 없어요. 몸살기만 좀 있어요. 제 생각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닌가. 264번. 네, 다른 소리 그만하고 264번부터 할게요. 다음 중 공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관리라는 것은 그 공정에 대해서 적합 판정 기준을 위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모든 작업에 절차서를 작성하고 절차서에 따라 작업을 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문서를 항상 작성하고 그 문서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2번 통상 발생하지 않는 작업과 처리에도 절차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통상 발생되지 않는 작업과 처리라도 하더라도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3번 실행하지 않은 작업이 생긴 경우 절차서를 폐기한다. 실행하지 않는 작업이 생기면 절차서를 폐기할까요? 이렇게 그 이렇게 저기 일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실행하지 않은 작업 같은 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작업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관리 및 각종 작업은 모두 절차서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절차서를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맞는데 실행하지 않는 작업이 일어났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는 작업에다가는요,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절차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절차서에 제작업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써 놓는다던가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 작업에 해당하는 절차서를 폐기한다 이러면 정말 안 되고요. 실행하지 않는 작업이 생기면 그 절차서 내에 실행하지 않음 제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작업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1, 2, 3, 4, 5, 6 단계가 있으면 중간에 4단계를 뺐다. 그러면 4단계를 실행하지 않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절차서 자체를 폐기하면 안 된다. 4번 공정관리는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하며 그 관리 기준은 개발 단계에서의 기록 및 제조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한다. 맞고요. 5번 기준치에는 반드시 범위를 만들고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일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탈에 대한 처리가 종료되면 일탈 관리 보고서 등의 형태로 처리 내용과 재발 방지 내용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65번 갈게요. 다음 중 공정 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정, 검체 채취 및 시험은 품질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그런 공정에 대한 검체 채취하는 건 특히 품질 관리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모든 벌크는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보관 기한 만료일이 가까운 원료부터 사용되도록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3번 충전 공정 후 벌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차후
다시 사용할 것이라면 적절한 용기에 밀봉해서 식별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식별 정보에 이제 충전 공정 후에 사용되지 않은 벌크라는 그런 정보도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고요. 4번 남은 벌크를 재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밀폐를 할 수 있는 용기에 들어있는 벌크에 대해서 절차서에 따라서 재보관할 수 있고요. 밀폐입니다. 그리고 재보관 시에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보관임을 표시한 라벨 부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5번 265번의 5번 배치마다의 사용이 대량이며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 구입 시에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고 재보관의 횟수를 줄인다 했는데, 여러분 배치마다 사용이 소량이고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는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 시에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요. 재보관의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치마다의 사용이 소량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치마다의 사용이 대량이 아니라 소량, 소량 조금씩 사용하면서 여러 번 사용하는 벌크에 대해서, 그런 건 구입 시에 처음부터 소량씩 나누어서 보관을 한다라는 거죠. 사용하면서 그냥 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소량이니까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266번 다음 중 팔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팔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에 대해서는요 명칭 또는 확인 코드, 그리고 제조 번호 있어야 되고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관 조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출 상태 같은 것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명칭, 제조 번호, 불출 상태이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267번 다음 중 검체의 제품의 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검체 채취는요 품질 보증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검체 채취는 시험을 품질 검사를 하는 품질 관리부서, 품질 관리부서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같이 합시다. 검체 채취자에게는 검체 채취 절차 및 검체 채취의 주의사항을 교육 훈련시켜야 되는 거 맞고요.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목적 기억나시나요? 보관용 검체는 완제품, 완제품에 대한 검체였죠. 그래서 완제품이 출하되기 직전에 이렇게 완제품이랑 똑같은 포장을 한 거를 이제 저기 했었어요, 보관을. 이거는 제조 단위, 아니다, 제조 번호마다 이제 보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완제품이 시중에 풀렸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불만에 대한 내용이 이런 여기 있다 제시험이나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관용 검체의 목적은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검토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중에 위해 화장품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5번 이거 별표죠. 보관용 검체는 어떻게 보관한다? 사용기한과는 뭐가 세트다? 1년이 세트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일과는 뭐가 세트다? 3년이 세트다 라는 거 너무 중요한 설명. 5번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267번 답은 1번입니다 268번 다음 중 제품의 입고에서 출하 가장까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앞에서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원료나 그 원자재, 자재들, 포장재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것들의 선별, 그래서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런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출하하기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포장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이 제작 화장품을 포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장 공정, 포장을 해서 1차 포장을 했어요. 1차 포장한 화장품에 이제 시험 중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되겠죠. 처음에 시험을 해야 될 테니까. 왜냐면 포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만 하면 완제품이 되는 거죠. 완제품 된 상태에서 라벨을 부착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해야 되니까. 완제품 만들어서 땡, 그럼 이거 이제 납품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납품하기 전에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공정한 다음에 완제품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 중 라벨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 보관을 하죠. 나머지 이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출하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시험이 다 끝나야지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출하를 하니까 임시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시험 합격합니다. 제품 시험 합격,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합격 라벨을 부착하겠죠. 이거 합격했어. 그 다음에는 보관을 하다가 출하를 하겠죠. 보관 다음이 출하.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포장 공정 포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중입니다 한 다음에 임시 보관을 한 다음에 제품 시험 합격한 다음에 합격 라벨을 부착한 다음에 보관을 하고 출하를 한다. 따라서 답은 2번.
269번.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 관리는 시험이죠, 시험. 품질 검사하는 거. 품질 관리부에서 하는 거.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질 관리는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번호별로 시험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된다. 시험 기록도 뭐별로 한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2번.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식약처에서 의회에 작성되거나 검증된 가장 최신본을 따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은요. 가장 최신 검증된 가장 최신본을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식약처에서 이거를 일일이 작성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나 공급자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검증된 그런 걸 따라야 되는 거지. 식약처에서 이거를 일일이 시험 방법을 정해 주지 않는다. 품질 관리의 그런 시험 방법 같은 거는 그런 회사나 공급자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검증된 최신본을 따르는 겁니다. 그 회사 내규에 따라서 최신본이 나오면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식약처가 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은 2번. 3번. 설정된 시험 결과는 시험 물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험이 시험 기간 동안 보류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되는 너무 맞는 말이고 4번. 원료 시험은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료 공급자의 시험 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화장품 원료 역시도 이제 시험을 하겠죠. 그 원료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근데 그 원료에 대한 시험이 원료 공급자의 난 지금 원료 공급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화장품 제조업자잖아요. 근데 화장품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화장품 원료 공급자에게 원료를 납품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료 공급자가 처음에 시험 성적서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 시험 성적서가 만약에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 같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충족되면 이 시험 성적서로 그냥 가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처음에 이 원료를 납품하는 공급자가 시험 성적서를 가져왔다면 그리고 이 원료 공급자가 그런 검사 결과 신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얘가 제공한 시험 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5번.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품질이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을 만족할 때에만 물질의 사용을 위해 불출되고 제품은 출고를 위해 불출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특히 합격 판정 기준을 만족할 때에만 물질의 사용을 위해서 불출돼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270페이지. 다음 중 시약, 시액, 표준품, 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말 자체도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완전 꿀팁. 270번은 꿀팁이에요. 강조해보면 시약, 시액, 표준품, 배지라는 말이 있어요. 헷갈리죠. 근데 시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약,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구입한, 아예 그냥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 화장품으로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뭐 과학 실험을 하려고 그 세포를 염색하려고 그런 그 세포 염색을 위해서 세포 염색제를 샀어요. 뭐 메틸렌 블루 용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 용액을 내가 그런 용액 자체를 그 실험을 위해서 샀어요. 그럼 이건 시약이에요. 시험용으로 내가 샀으니까요. 내가 여기다가 뭘 타거나 섞거나 물을 섞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걸 샀어요. 이건 시약. 이 시약에는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라벨 표시 같은 거 해야 되고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사실 모두에게 해당돼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리스트 작성하거나 라벨 표시하거나 적절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두에게 해당돼요.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한 건 시약, 시액, 표준품 이런 것들은 다 사용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액은 뭐냐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틸렌 블루 용액을 만들었다. 이런 거 내가 시험용으로 만들었다. 내가 조제한 시약액 그런 것을 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약액을 줄여서 시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제조자명, 조제자명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 메틸렌 블루 용액을 사왔어요. 사온 건 시약.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 메틸렌 블루 용액을 실제적으로 시험에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이 본사에 이 시약을 구매하신 분들 일단 감사하고요. 이것을 실제로 시험에 사용하시려면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1대1로 희석을 해가지고 다른 병에 나눠 담았어요. 그럼 그 병에 들어있는 건 시액이죠. 내가 어쨌든 샀지만 내가 어쨌든 조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조제자
땡땡 이지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기한 같은 것도 써야 되는 거고요. 표준품은 뭐냐면 시험에 사용하는 그런 표준 물질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완제품을 이제 보관용 검체 얘기했었잖아요. 완제품 하는 검체. 그래서 완제품 시험하는 시험용 검체를 특히 보관용 검체라고 말을 한다. 이 보관용 검체도 어떻게 보면 표준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시험에 사용되는 그런 표준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공식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할 경우에는 자사가 조제할 경우도 있고요. 이런 표준품을. 그리고 이 표준품에도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지라는 게 있어요. 배지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 미생물이나 세균 배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 조직 배양할 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스마트폰 표면 해가지고 막 면봉법으로 표면을 이렇게 화장실 변기 안에를 쓱 면봉으로 긁어가지고 세균 배양하는 그런 거 플레이트에 쓱싹쓱싹 비비고 되게 따뜻하게 30도 뭐 이렇게 물론 세균마다 번식하는 그 온도가 다른데 그것도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정리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세균 배양실에 넣어서 한 얼마 정도 지났다가 이제 꺼내면 그 안에 막 세균들이 여러 가지 군락을 해서 막 그런 거 어차피 보신 적 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화장실 변기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더럽더라 뭐 이런 거. 그게 배지예요. 그게 배지. 미생물 배양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배양하는 세균, 진균 등 많은 배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 270번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1번 시약은 시험용으로 구입한 것을 말하며 시약은 구입한 거 말한다고 했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2번 시액은 시험용으로 내가 만든 걸 말하면 이런 거 필요합니다. 3번 표준품이란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물질을 말하죠. 그리고 자사에서 제조하지 않고 공식 수입원으로부터 입수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표준품이란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물질을 말하는 건 맞는데 자사에서 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사에서 제조 어쨌든 이거 말도 어쨌든 틀렸으니까 자사에서 조제한 것도 되고 공식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도 표준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배지란 이런 거를 말한다. 그리고 시약, 시액, 표준품은 사용기한 설정과 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271. 다음 중 원료 및 포장재의 사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료 및 포장재의 허용 가능한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 맞죠? 모든 거 다 문서해야 돼요. 사용기한이 규정되지 않은 원료와 포장재는 품질 부문에서 적절한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원료랑 포장재가 사용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적절한 그런 보관 기한 같은 것을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3번 물질의 정해진 사용기간이 지나면 안전성을 위해서 해당 물질을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물질의 정해진 사용기한이 지나면요, 다른 평가 방식이 있다면 그 다른 평가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보관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방법을 확립해 둔다면 사용기한이 지나도 재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답은. 그리고 사용기한은 기억나시죠? 발주량은 최소 발주량. 그리고 얘네들이 일단 내 품에 들어오면 돈 아깝다. 그래서 최대 사용기한을 설정한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음 중 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검체 채취란 포장재를 제외한 원료, 벌크 제품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포장재도 검체 채취예요. 의외죠. 예를 들면 내가 화장품 박스가 이 화장품 용기랑 딱 맞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화장품 박스를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뽑아가지고 검체로 삼았어요. 그것도 검체죠. 포장재도 검체예요. 이것도. 2번 검체 채취는 제조 작업자에 의해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입증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했는데 검체 채취는 제조 작업자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서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입증된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조 작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검체 채취는 그런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3번 검체 채취 후에는 혼란의 위험을 피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돼. 맞아요.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검체 채취는 품질 보증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검체 채취 같은 거 다 뭐예요? 품질 관리, 품질 검사,
품질 검사의 다른 말이 뭐다? 품질 관리다. 그래서 품질 관리 부서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번 검체는 하루에 제조된 양을 대표하는 검체를 채취해야 된다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누누이 드리건데 이러한 대표성을 띠는 건 뭐냐면 제조 단위. 그래서 검체는 제조 단위를 대표하는 검체를 채취해야 됩니다. 즉 제조 번호별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73번입니다. 검체 채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 내용과 비슷해요. 검체 채취를 실시할 때는 주의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고 검체 채취 기구 및 검체 용기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맞고요. 제품 규격 중에 미생물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검체 용기를 미리 멸균한다. 맞죠? 왜냐면 미생물이 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검체 용기에 균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건 부적합이 될 테니까 미리 멸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4번 검체 용기에는 용기가 바뀐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후 바로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검체 용기에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후에 바로 라벨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검체 용기 에는요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일단 라벨을 바로 붙이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건데요. 근데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 전에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라벨을 붙여놔야겠죠. 용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되겠죠. 그 전에 해야지. 그 후에 하면 이미 용기가 바뀐 다음에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체 채취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검체는 일반적으로 제품 시험이 종료되고 그 시험 결과가 승인되면 폐기한다. 이게 맞습니다. 보관용 검체 말고요. 시험용 검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용 검체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제품 시험이 종료되고 그 시험 결과가 승인되면 폐기됩니다. 그쵸? 그런데 보관용 검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에 1년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더 보관한다. 기억나시죠? 넘어갈게요. 274 이거 기억나죠? 완제품의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양을 제조 단위별로 따로 보관한 걸 뭐라고 한다? 보관용 검체. 보관용 검체. 275번 보관용 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 단위를 대표해야 한다. 당연한 말. 적절한 용기 마개로 포장하거나 또는 검체 채취 일자가 표시된 동일한 용기 마개의 완제품 용기에 포장한다. 적절한 용기 마개로 포장하는 건 맞지만 검체 채취 일자가 표시된 동일한이 아니라 제조 단위가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검체 채취 일자가 아니라 제조 단위가 동일한 용기 마개 있죠. 검체 채취 일자가 아니라 제조 단위가 표시된 동일한 용기 마개의 제조 단위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티귿 제조 단위, 제조 번호 그리고 사용기한으로 확인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제조 단위, 제조 번호 그리고 날짜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리을 시판용 제품의 포장 형태와 동일해야 된다. 맞아요. 보관용 검체죠. 보관용 검체인 경우에는 완제품의 검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판되는 거 그대로 포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미음 1년 2년 아니죠? 이거는 위에 참고해주세요.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젠 정리 안 해드릴게요. 따라서 275번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인가요? 넘어갈게요. 276번 기준 일탈 처리가 되어서 재작업되는 제품의 처리 순서예요. 맨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기준 일탈이라는 건 수치가 안 맞는다. 그래서 납은 50g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하는데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초과됐다던가 그럼 이제 기준 일탈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적합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 맨 처음에요. 시험 결과 측정해서 기준 일탈 되었습니다. 이거 수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준 일탈을 처리할까요? 아니 바로 조사를 할까요? 아니에요. 검토를 합니다. 시험 결과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일탈입니다 라고 나오면 처음엔 조사를 합니다. 이거 진짜 기준 일탈인가? 이렇게 처음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검사, 측정해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기준 일탈을 조사합니다.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이제 진짜 기준 일탈이 맞는지 한 번 더 했을 때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기준 일탈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는 니은, 리을, 기역, 디귿입니다.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따라 답은 3번이죠.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일탈 제품의 불합격이라는 라벨을 해요. 라벨을 그렇게 첨부한 다음에는 격리를 하죠. 따로 보관하죠. 왜냐면 얘는 빨간 딱지 붙었으니까. 빨간 딱지 붙은 것만 격리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폐기를 하든가 버리든가 아니면 반품을 하든가 아니면 재작업을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경우에는 재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재작업을 해서 결국 나중에 그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가 오케이 재작업해 했는데 이제 괜찮아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작업품으로 사용하거나 출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76번의 답은 3번입니다. 277번. 다음 중 제작업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작업 실시의 제한을 하는 것은 제조 책임자일 것이나 제작업 처리의 실시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제작업 실시 제한하는 건 제조 책임자일 거예요. 왜냐면 제작업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작업 처리를 하기 위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다. 이 사람은 직접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헤드마스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승인을 해야 제작업이 되는 거예요. 2번. 제작업의 결과를 책임지는 이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이다. 맞죠? 최종 도장 찍은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최종 책임자죠. 3번. 제작업 실시 시에는 발생한 모든 일들을 제작업 제조 기록서에 기록하며 통상적인 제품 시험 시보다 많은 시험을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제작업을 실시할 때는요, 그 전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작업 제조 기록서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이런 기록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통상적인 제품 시험보다 많은 시험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작업 품은 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작업이 들어간 거니까 기준 일탈 제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작업하는 건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4번. 제품 품질에 대한 좋지 않은 경시 안전성에 대한 영향으로 악영향으로 이건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경시 안전성이란 말은 없어요. 경시 안정성이에요. 제품 품질에 대한 좋지 않은 경시 안정성에 대한 악영향으로서 나타날 일이 많기 때문에 제품 분석뿐만 아니라 제품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시라는 건 시간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 제작업품에 대해서는 이런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라 라는 거죠. 이거는 용어가 잘못돼서 틀린 거네요. 답은 4번입니다. 경시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이것도 안정성으로 바꾸세요.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작업품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습니다. 최종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278. 다음 중 CGMP 해설서 23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제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CGMP 인증을 받은 업소에서 위탁 제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랬죠? 이거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죠? 2번. 수탁업체의 공정이 CGMP를 따르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수탁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을 소유함을 보증하는 문서에 양측이 서명하여 위탁자와 수탁업체 간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한 얘기죠. 수탁업체가 처음에 보증한 사항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기계를 없애가지고 그런 기술이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해야 된다. 위탁업체가. 3번. 위탁업체와 수탁업체는 상하 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지닌 파트너이므로 위수탁 제조에서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이것도 그 CGMP 해설서에 보면 이 역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하도 아니고 대등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대등할 수는 없겠죠. 얘가 얘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는 하청업체인데요. 그리고 완전히 상하라고도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냥 파트너라고 봐요. 계약 파트너. 그래서 파트너이므로 역할 분담을 똑바로 해라. 4번.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능력평가, 기술 이전, 감사를 맞는 말이죠. 위탁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제조품의 품질 보증은 수탁업체에게 추구한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품질 보증은 뭘까요? 여러분 품질 결정, 품질 보증의 책임까지 그 수탁업체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위탁업체는 위탁 제조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돼요.
위탁업체가 최종 책임자예요. 근데 이제 제조품의 품질 보증을 수탁업체한테 추구하는 위탁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탁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스스로가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사용할 원료나 그런 포장재의 품질 규격이나 공급업체를 결정해야 돼요. 제조 공정의 확립이나 원료 공급업자의 결정 같은 걸 수탁업체에게 위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겠죠. 그 책임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돈 주고 수탁업체에게 이거 만들어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제조 및 CGMP 준수 사항에 관해서는 위탁업체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들인다. 평가 및 감사에 위해서는 제조의 결과를 모두 문서로 남기고 수탁업체의 모든 데이터는 위탁업체에게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5번도 맞은 설명이에요. 279번. 다음 중 중대한 일탈이 아닌 것은 중대한 일탈과 뭐죠? 그 중대하지 않은 일탈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해설집입니다. 해설집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이 일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대한 일탈이 있고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 있어요. 하나하나 저랑 같이 볼게요. 중대한 일탈 중에 생산 공정상의 일탈이 있어요. 제품 표준서, 제조 작업 절차서 및 포장 작업 절차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실시. 너무 중요한 중대한 일탈이에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 제품 백과사전이에요. 이 백과사전을 안 따르거나 이 절차서나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안 따른 경우에는 중대한 일탈입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나서 품질 결함이 예상되는 것도 중대한 일탈. 그리고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설정치를 벗어났을 경우. 보시면 지금 계속 두드러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드러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대한 일탈이에요.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의 고장, 정전 등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막 갑자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한 100 RPM으로 3분간 교반하세요. 뭐 어떤 기계로 교반하세요 했는데 그 기계가 1분 30초쯤에 멈췄어요. 그러고 다시 전력이 돌아와서 다시 했어요. 이러면 1분 30초씩 나눠서 교반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3분 교반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벌크 제품과 제품의 이동에 보관이 있어서 보관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이런 경우 중대한 거예요. 그리고 절차서에 안 따른 시험 방법을 했을 경우 이것도 중대하죠. 그리고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의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되는 기준치를 벗어났을 경우 이런 기준치, 중요한 기준치들이 있어요. 이런 작업 환경에 대한 기준치를 벗어나면 이것도 중대한 일탈입니다. 여기까지가 중대한 일탈이고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뭐가 중대한 일탈이고 뭐가 중대하지 않은 일탈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부터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인 경우. 중요한 별표 10% 이하인 경우. 그리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보다도, 그러니까 생산 관리 시의 관리 파라미터의 설정치보다도 상위 설정의, 이거 별표, 이거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상위 설정 범위를 좁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면 원래는 이 화장품은 알갱이가 많아서 잘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0번 정도는 저어주셔야 됩니다. 300번을 저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빡 300번인지 헷갈려가지고 350번을 했어요. 이러면 지금 원래 규정보다도 상위로 한 거죠. 높게 상위 설정으로. 그러니까 범위를 좁힌이라는 것도 상위라는 거예요. 이거 범위를 좁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처음 제시된 범위가 이 사이의 범위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 됐나? 이 사이의 범위로 한 거죠. 어쨌든 이 사이 안에 들어왔죠. 상관없어요. 범위를 좁힌 경우 괜찮아요. 이러면 꼼꼼하게 한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상위 설정으로 하거나 관리 기준에 의해서 범위를 좁힌 걸로 한 경우, 그리고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원료 투입에 있어서 동일 온도 설정 하의 투입 설정 순서에서 벗어났을 경우, 이것도 대신에 동일 온도 설정하라는 것 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자 여러분 100도 끓는 물에 간장 간장 한 컵, 설탕 3숟가락,
소금 한 숟가락 넣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문서에는 간장, 설탕, 소금 이 순서였는데 나는 아니 어차피 똑같은 거지 뭐 해서 소금, 간장, 설탕 막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투입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큰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면 동시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건 동일 온도 설정하여. 이 동일 온도. 왜냐면 그 온도에서 녹는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끓는 점이 다 다르고 이제 녹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 물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 1도부터 20도까지에는 뭐 A라는 원료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55도 이상의 B라는 원료를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이 전체적인 배합이 다 녹아져 있는데 이걸 반대로 했어요. 그럼 어떤 원료는 녹고 어떤 원료는 안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 온도 설정 하에서의 투입 순서다. 투입 순서에서 벗어난 경우가 바로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본다. 생산에 관한 시간 제한에서 벗어난 경우.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각 생산 공정 완료에는 시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설정된 시간 제한에서의 일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경우는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본다. 합격한 판정된 원료, 포장재 사용해도 된다고 합격 판정된 원료, 포장재에 대해서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해야 되지만 이 요건에서의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선입 선출을 해야 되는데 선안 선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그리고 출하 배송 절차 합격 판정된 오래된 제품 재고부터 차례대로 선입 선출돼야 되지만 이 요건에서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서를 약간 반대로 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도 아니죠. 품질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겠죠.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품질 검사에 있어서의 일탈은 뭐냐면 검정 기한을 초과한 설비에 사용에 있어서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정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저기 설비를 그 검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를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 설비가 괜찮다라는 보증이 어쨌든 표준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설비로 검사를 하거나 그 설비로 만들어진 그런 표준품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표준품이 괜찮았어요. 표준품 합격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 소리는 설비가 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설비가에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다 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 279번을 보시면 따라서 279번에 중대한 일탈이 아닌 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이건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80번 중대한 일탈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걸로만 하시면 중대한 이 기억은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죠. 지금 10% 이하 얘기 나왔고 니은은 관리 규정 상위 설정 범위를 좁힌 이런 거는 뭐라고 했죠?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었죠. 기억, 니은 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입니다. 디귿 중대한 일탈, 리을 중대한 일탈. 아니죠. 리을은 중대한 일탈이 아니라고 했죠. 가장 최근에 설명한 거 디귿 맞고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났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문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나면 위험하다 했죠. 디귿과 미음 그리고 두드러지게라는 말 나오면 중대한 일탈. 디귿, 미음, 비읍 3번이죠. 281번. 중대한 일탈의 예시 중에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의 예에 대한 설명은 유틸리티라는 건 뭐냐면요. 환경이에요. 그래서 생산 공정하고 품질 검사의 일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두드러지게 벗어나거나 일단 그럼 여러분 중대한 일탈부터 추려봅시다. 두드러지게라는 말 나왔으니까 1번은 뭡니까? 중대한 일탈 맞죠? 그리고 2번 두드러지게 이것도 맞죠? 중대한 일탈. 3번 벌크 제품과 이동에 있어서 보관 상태의 품질 이건 역시도 중대한 일탈이겠네요. 그리고 4번 작업 환경이 제시하는 기준치에 벗어 이것도 중대한 일탈. 그리고 5번 일시적이고 타당하다라는 말 나오면 중대하지 않은 일탈. 따라서 답은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유틸리티는 뭐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환경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4번입니다. 유틸리티라는 말 자체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란 의미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지금 공정관리 기준 이거 생산
이죠. 생산 공정의 일탈을 위해 1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유틸리티, 5번은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죠. 넘어갈게요. 282번. 이건 역시 중대하지 않는 일탈의 예시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동일 온도 설정 하에서 투입 순서가 벗어났을 경우. 동일 온도입니다. 키워드. 283번. 이거는 몇 퍼센트 이하라고 했었죠? 중대하지 않은 일탈이려면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몇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10%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답은 10이고요. 284번.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시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4번 같은 경우에 환경 얘기 나오죠? 작업 환경이란 말이 나오면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공정의 일탈의 예도 아니고 품질 검사에 있어서 일탈의 예도 아니고 3번이 있어야 돼요. 3번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중대하지 않은 일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분류가 틀렸어요. 생산 공정상의 일탈이 아니라 유틸리티에 관한 일탈이어야 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85번. 보기를 참고하여 일탈 처리의 흐름을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일탈을 발견하겠죠. 일탈의 발견 및 초기 평가. 처음에 일탈 1 발견했어요. 미음 1, 3, 5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즉각적으로 수정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일탈이 발견됐으니까요. 그래서 디귿 미음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디귿 미음. 즉각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 수정을 할 때는요,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탈 조사 내용을 통보하고, 이래서 바로 수정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이 바로 리을 조사를 합니다. SOP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이런 걸 합니다.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해서 일단 그 화장품 일탈을 최소화 조치를 시킨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원인까지 이제 합니다. 그 다음이 후속 조치 및 종결입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각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조사나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하게 하거나, 각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예방 조치 같은 걸 실시하는 그런 거 이제 후속 조치 및 종결 난 다음에 문서를 작성해요. 문서 작성, 문서 추정 및 경향 분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P 처음에 그런 SOP 뭐 작업 절차 문서가 있죠. 이 SOP가 잘못돼서 일탈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SOP를 이제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서를 검토하거나 다른 문서들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 이번 일에 대한 결과는 문서들이 후져서입니다. 문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종결 보고서. 그 다음에 문서를 바꾸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종결이라고, 이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85번에 답은 1번. 자, 286번. 일탈 처리의 흐름 단계는, 그래서 일탈 처리 흐름 단계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일탈 처리 흐름 단계 보겠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하고 일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일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도출한다. 지금 조사를 실시한대요.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조사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죠?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SOP에 따른 조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 이런 게 있네요. 즉각적인 수정 조치일까요? 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수정 조치 이후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는 3단계인 SOP에 따른 조사,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입니다. 이때 조사를 실시합니다. 2번이죠. 조사라는 말이 있는 2번입니다.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28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탈 처리 흐름 단계는 하는데, 각 부서 책임자는 일탈에 의해 영향받은 모든 제품이 회사 통제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책임자는 의심 가는 제품, 원료 등을 격리하고 제품 출하 담당자에게 일탈 조사 내용을 통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네요. 이 287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근데 읽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어만 봐도 1번인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바로 부서 책임자가 일탈에 의해서 영향받은 모든 제품이 회사 통제하에 있는지, 이게 회사 안에 있는지 납품한 건지,
일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회사 안에 있는 건가? 이미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회사 안에 있는 건가 확인하고, 그리고 의심 가는 제품 원료 같은 게 있으면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온 원료가 썩었었어. 근데 썩은 것 같다. 냄새가 이상하더라. 근데 그걸로 화장품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지금 어떤 원인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격리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즉각적인 수정 조치. 답은 1번이죠. 288번. 각 부서 및 QA 책임자는 해당 문서를 보완한다. 이거 뭡니까? 문서 작성, 문서 추적 및 경향 분석. 288번은 4번. 289번.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이것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품의 이것 및 이것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것에 들어간 말을 이제 고르시오 했는데, 이것은 세트예요. 세트 단어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세트 단어로 강조를 하는데, 소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품질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품질하고 안전성은 세트 메뉴입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 발견. 품질 안전성 여러 번 보세요. 290번. 다음 중 소비자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의견은 칭찬, 불만, 질문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번. 이물, 이취, 변색 등의 상태 변화는 불만의 예시이다. 그쵸? 이것도 불만일 수 있겠죠. 배송 시의 결함 역시 불만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이게 정말 많죠. 배송 시의 결함. 그렇죠. 4번. 안전성의 문제는 불만으로 포함되나 안정성의 문제는 불만이 아니다? 아니죠. 안전성 둘 다 불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불만이죠. 이 화장품 저기 한 달밖에 안 썼는데 화장품이 분리됐어요. 막 물하고 수분층하고 오일층하고 분리됐어요. 안전성의 문제도 불만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맞는 말입니다. 291번. 불만 처리에 관해서 옳은 것은 기억. 소비자로부터 문서화되거나 구두로 표현된 불만에 대해서 접수, 처리, 검토, 응답, 조치에 대해서 그 절차가 확립되어야 된다. 맞죠? 이러한 절차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니은. 불만 처리 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하여야 한다. 불만 처리 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모든 불만을 취합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맞는 말이에요. 디귿.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불만 파일은 정해진 부서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된다.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불만 파일은 정해진 부서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정해진 기간만큼 보관해야 되죠. 영구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검토되어야 된다. 불만은 제품 결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검토. 미음. 책판 관리자는 제기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책임 판매 관리자는요, 불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만 처리 담당자가 불만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29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92번 CGMP에 대해서 변경관리의 정의에 해당하는 변경의 예시는 했는데, 변경관리라는 말은요, 조직적이고 예측적인 방식으로 생산 공정 활동을 변경하는 걸 얘기해요. 생산 공정 활동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변경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합을 변경했다든가 아니면은 원료 공급 업자를 변경하면 품질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야 이거? 오타 났다 그죠? 왜 점점 이거 두 개 뭐죠? 아이 참. 예, 점점 이거 없애주세요. 그리고 제조 설비에 이건 오타난 거 표시해놔야 돼. 292번이죠. 3번 볼게요. 제조 설비의 세정 방법을 물 세정에서 증기 세정으로 변경한 경우 했는데, 제조 설비의 세정 방법 같은 것도 이것 역시도 여러분 보시면 품질에 이제 생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런 것 역시도. 4번. 제조용 교반 장치를 전과 같은 것으로 갱신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똑같은 지한쌤 왜요? 똑같은 장치를 산 건데요. 10년 된 컴퓨터랑 새 컴퓨터랑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같은 것으로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은 다른 걸 수 있어요. 그런 내부적인 이제 사용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노쇠에서 내부 부품이 어떻게 됐든 여튼 이것도 생산 공정 활동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5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변경된 거. 이건 상관없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 화장품의 내용이 막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제조업자들은 다 똑같은데 화장품 책임 판매 사장님만 바뀌었는데 그 뭐가 바뀌나요? 답은 5번입니다. 293번. CGMP에 따른 변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이 제품 품질이나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이 증명 작업이 변경 관리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변경 관리라고 합니다. 2번 증명이 간단한 변경이라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면밀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어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틀렸습니다. 변경 관리는요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변경에 엄청 많은 문서나 복잡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변경 관리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냥 간편한 절차로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 관리는요 예를 들면 빗자루를 바꿨다, 빗자루를 새 걸로 바꿨다, 이것도 변경 관리거든요. 그 제조업소의 그런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변경한 것들, 그런 그 생산 공정 활동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변경 관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변경 관리에 대해서는. 3번 변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대상은 제품 품질과 제조 공정의 품질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변경이 제품 품질이나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경에 의해서 다른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이 되므로 규제 정부나 제조업자 등과 서로 당연하죠. 그리고 5번 변경 관리는 화장품 제조의 필수 불가결한 증명 작업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변경 관리가. 자, 294번. 감사. 여러분 감사 나왔는데 감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규정 준수 감사, 제품 감사, 시스템 감사,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사전 감사, 사후 감사 되게 다양한데요. 판매자의 요구사항 및 회사 정책, 관련 정부의 규정의 준수에 대한 평가. 이건 판매자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 정책, 이건 지금 규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규정 준수 감사입니다. 295번. 보기에 설명하는 감사의 종류는 무작위로 추출한 검체를 통해서 생산 설비의 가동이나 제조 공정의 품질, 정말 중요한 감사네요. 그죠? 이건 제품 감사입니다. 무작위로 지금 제품을 뽑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CGMP에 따라 문서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는데, 296번에 여러분 문서가요. CGMP 문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품 표준 작업 절차서, 그러니까 관리 문서가 있고요. 기록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CGMP에 이제 보고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보고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보고서예요. 예를 들면 개발 보고서, 기술 보고서, 근데 제품 표준서도 CGMP 보고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좀 예외적으로 외워두세요. 보고서가 있어요. CGMP 핵심 문서, 이런 이제 보고서는 대부분 보고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제품 표준서도 일종의 보고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문서가 있어요. 관리 문서라는 거는 이제 그런 표준 작업 절차서 같은 것들이 다 관리 문서예요. 그래서 뭐 절차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관리 문서다. 제조 절차서, 뭐 검체 채취 절차서. 왜냐면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서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다 관리 문서다. 그리고 기록서가 있어요. 기록서. 기록서라는 거는 이제 이것 역시도 기록서라는 말이 있으면 다 기록서예요. 시험 기록서, 제조 기록서, 설비 검정 기록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서란 말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설비의 세정 기록 및 뭐 사용 대장 이런 거, 원료, 포장재의 입고, 검사 보관 대장 이런 거, 검사 대장, 관리 대장 이런 것도 다 기록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다른 이제 관리 문서로 하는 그런 문서에 엄격한 문서 관리는 필요 없는 관리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표준 작업 절차서라고 불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문서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런 규격서,
라든지 스케줄서, 리스트 이런 거 리스트라고 보통 많이 쓰여있어요. 이런 시방서 이런 것들, 설명서 이런 거, 품질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 문서랑 표준 작업 절차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건 역시도 다 비슷한 관리 문서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우리의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분리를 하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관리 문서 중에서도 표준 작업 절차서가 따로 있는 거고, 이 표준 작업 절차서는 끝에 절차서라는 말이 붙는다. 원료 포장재 취급 절차서, 제조 절차서, 시설 설비 기기 취급 절차서, 이런 식으로 절차서라는 말이 붙는다. 표준 작업 절차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 외에 그것보다 더 이제 더 높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더 표준 작업 절차서보다도 좀 더 이제 높은 개념의 관리 문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관리 문서는 품질 매뉴얼이나 규격서 같은 좀 더 이제 좀 더 범주로 치면 그 표준 작업 절차서보다는 넓은 범주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 문서들, 그런 관리 문서라고 한다. 그런 것들 볼게요. 1번 CGMP에 따라서 문서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개발 보고서는 보고서, 제품 표준서는 뭐라고 했죠? 제품 표준서는 보고서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 품질 매뉴얼 같은 거는 관리 문서였죠. 그리고 보고서.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297번. 관리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리 문서.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문서라는 건 품질 매뉴얼, 규격서, 시방서, 스케줄, 리스트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품질 매뉴얼, 리스트, 시방서 이런 거, 취급 설명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잘구리한 문서들은 다 관리 문서예요. 근데 제조 기록서는 기록서입니다. 기록서라고 나와 있죠. 제조 기록서는 기록서로 따로 빼서 보고 있습니다. 기록서들, 제조 기록서, 시험 기록서, 교육 훈련 기록서들은 다 기록서 아니면은 대장 이렇게 쓰였어요. 보관 대장 이런 거. 그런 원료 수불 대장 같은 건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서로 외워두시면 되세요. 298번. 표준 작업 절차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표준 작업 절차서는 절차서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절차서. 그래서 보관 대장이란 말 들어가면 뭐다? 기록서. 리스트라는 짜잘구리한 거, 규격서, 이런 짜잘구리한 것들은 다 뭐다? 관리 문서.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99번. 다음 중 문서 작성 및 문서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서의 작성, 확인, 조사, 승인의 작업을 실시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날짜가 있는 서명을 남긴다. 틀렸죠, 여러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아무 일도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 보면 뭐 큰 업무는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문서 작성, 확인, 조사, 승인의 작업을 실시하면 누가 서명을 남기냐면요, 그 실시한 사람이에요. 그 작업을 실시한 사람, 그 승인의 그런 작업을 실시하면 그 실시한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이윤철이 이지한이 실시했음, 이런 식으로. 2번 문서는 갱신되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 계정 번호를 표시하며 각 계정에 관한 사유가 보존되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서는 필요한 경우 갱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정 번호를 표시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각 계정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개정을 했는지. 그리고 개정 전에 있는 걸 빡빡 지우는 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뭐 6월 20일 개정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 문서를 없애면 안 됩니다. 3번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와는 보관 책임자, 아니에요. 둘 다 보관 책임자 있어요. 4번 문서 사용 시 원본 문서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문서 사용 시 그 원본 문서만을 파일로 보관을 하고요. 관리되는 복사본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전자문서에는 접근 제한, 변경관리, 고쳐쓰기 방지, 백업이 필수이므로 이 대책이 안 돼 있을 때는 전자문서로 우선 보관 후 1개월 내로 대책을 수립한다가 아니라, 전자문서에는 이러한 것이 필수긴 하지만 이들 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전자문서로 보관 자체를 하면 안 되죠. 우선 보관이 뭔 말인가요? 보안이 철저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선 보관 X 아예 안 됩니다. 보관을 하면. 300번 CGMP 적합 판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구비해야 되는 서류 중 제조소의 시설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힘들다, 그죠? 서류 중 제조소의 시설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조소의 시설을 일단 방서라는 거는 이제 G예요, G. 방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 현황을 내야 한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서 관리 규정 및 실시 사항은요, 이거는
제조소의 시설 내역 관련 서류가 아니에요. 제조소의 시설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제조소의 시설 내역이 아니라요. 이거는 제조 관리 현황. 제조 관리 현황 서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GMP로 내가 적합 판정을 받고 싶어요. 내 업소가.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서류가 구비 서류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라는 게 그 5가지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 첫 번째로 뭘 내야 되냐면 CGMP에 따라서 3회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 평가표.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운영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소의 시설 내역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제조 관리 현황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로 품질 관리 현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5가지 서류라고 해서 이 서류가 5개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각각 서류 내에서도 각각 서류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3회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 평가표. 이건 이 평가표만 내면 돼요. 우리는 CGMP에 따라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했어. 이런 표만 내면 되는데, 두 번째,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운영 조직은 또 3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운영했니? CGMP 어떻게 운영 조직을 했니? 첫 번째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조직 및 운영 현황, 두 번째로 품질 보증 책임자의 이력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에 대해서 품질 보증 책임자의 이력서도 있어야 되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교육 규정하고 실시 현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서류에. 그리고 세 번째 서류, 제조소의 시설 내역. 이건 뭐냐면 그 제조소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기기구, 공조기, 제조소의 평면도, 이런 거, 그리고 용수처리 개통도, 제조시설 및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험시설은 똑바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제조소의 시설 내역은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소의 시설 내역이니까 용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개통이 있는 시설, 제조시설, 시험시설, 공조기, 환기시설, 시설과 관련된 것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은 뭐냐면 제조관리 현황이에요. 네가 제조관리를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 제조관리라는 것은 깨끗이 했는지에 대한 거, 청소 이런 거. 작업소의 구분 및 출입할 때 어떻게 제조소를 관리했는지, 위수탁 제소할 때는 수탁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제조관리 현황. 따라서 1번은 제조관리 현황에 대한 서류입니다. 5번 품질관리 현황은 뭐냐면요, 품질 관리는 시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설 및 기구를, 그러니까 시험 시설 기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제조 용수 관리 규정 및 시험 실시 사례, 이런 거, 품질 관리 기기 및 기구를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리고 위수탁 시험을 맡긴다면 수탁 시험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게 바로 품질 관리 현황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CGMP 업소가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 맞지만 제조소의 시설 내역 서류가 아니라 제조 관리 현황 서류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따라서 300번의 답은 1번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